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출시 이후 교통이용에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제한 통합 대중교통권 기후동행 카드 출시 2달. 대중교통 전환 횟수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후동행 카드 이용자 2,083명 중 127명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4%, 평일 사용자 5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2만 명이 승용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시는 추정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를 활용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라는 그런 통계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유의미한 대중교통의 전환 효과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30일에 단 하루라도 차를 안 가져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대중교통 전환 효과로 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시는 탄소 저감 효과도 거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온실가스 3,600톤으로 가로수 43만 그루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11,000대의 승용차 감소 효과에 해당되므로 약 3,6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것으로 가로수 43만 그루를 식재한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 누적 판매는 5일 현재 10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 횟수는 3.4회, 월 평균 교통비 절감은 1인 3만 원으로 6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주 이용층은 20, 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시는 생활 전반에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입장료 연계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 지난해 갑질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광진구 의회에서 구의원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진구 의회 임시회가 시작된 가운데 김상희 의원이 구의원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갑질 행위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갑질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갑질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보호 대책이 수립됐고 갑질 행위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비하한다든지 우리가 업무 이외의 것들을 시켰을 때 그런 것들. 그냥 너무 당연한 것들이 조례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므로써 의원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태도를 좀 돌아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이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었던. 사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광진구 의회에서 한 차례 논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조례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원들 간의 갈등이 부결의 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당이 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조례안 심사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것. 또 당시 한 의원이 의회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목된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고 이 과정에서 의원들 간의 입장도 엇갈렸습니다. 어디까지를 갑질 행위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해석이 달랐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원님들 간의 갑질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틀린 것 같은데 사실 지난번에 부결이 된 거는 약간의 감정적인 문제가 조금은 더 들어갔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면 저는 제가 임기 있는 내내 계속 발의할 겁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9일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구의원 갑질 논란 이후 시민단체와 공무원 노조가 함께 갑질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해온 만큼 이번 임시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 서울 중구의회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구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을 심사하는데요. 이와 함께 중구의회에서는 최근 한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후반기 판세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15일 개회한 285회 중구의회 임시회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감염병 예방 활동 등을 위한 사업 등 구청이 편성한 12개 사업 6억 1천만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논의됩니다.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상권관리 전문기구 설립 운영 1억 2천만 원, 관내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교체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1억 원, 명동 5개 관공을 자유 표시구역 지정에 따른 후속 사업비 7,400만 원, 보건소 내 감염 발생 예방을 위한 결핵실 음압시설 설치 6,700만 원 등입니다. 길기영 중구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7월 중구청이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어 이번 예산과 조례안 처리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구의회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정미 의원이 탈당하면서 중구의회 앞으로의 판세 변화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밝힌 탈당 이유는 지역위원장, 즉 박성준 의원이 자신을 소외시켰다는 것. 지난 총선 기간 현역 의원인 자신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던 후보를 추켜 세웠다며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서 주민봉사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이해훈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정미 의원의 민주당 탈당으로 중구의회는 무소속 2명, 민주당 3명, 국민의힘 4명 구도가 돼 후반기 중구의회 판세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선거 후 처음으로 열린 송파구 의회에선 장애 아동을 고려한 돌봄 환경 개선과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제도권 안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서울형 공동 육아시설인 우리 동네 키움센터에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송파구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후보자 지원 등 총선 최전방에서 활약하던 송파구 의원들이 민생 현안을 거론하며 의정 활동에 재돌입했습니다. 우선 서울형 초등학생 돌봄 시설에 장애 아동을 위한 별도의 인력 배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운영 매뉴얼에 따라 아동 20명당 돌봄 종사자 1명이 배치됐는데 이는 일반 아동 기준이기에 장애 아동 부모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업무 부담이 커 장애 아동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 장애 아동의 돌봄센터 이용권 보장을 위해 거리 통학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송파구 현황 분석 결과 평균 20분에서 30분은 이동해야 할 정도로 접근성이 열악하다는 의견입니다. 대안으로 제시한 건 활동 지원사의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두 키움센터에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면 지역별 거점으로 배치하되 통합 지원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모든 세대의 균등한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고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송파구 정책 자문 등을 위해 설치한 100여 개 규모에 달하는 위원회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니 20대 1.2%, 30대 4.7%로 청년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송파구 위원회는 특정 연령대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60대가 구성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위원회 구성 시 각 연령대별로 일정 비율을 할당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세대의 요구와 시각을 폭넓게 수렴해 주십시오. 둘째, 젊은 세대가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공개 모집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여 젊은 인재들의 참여 장려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진입장벽 완화 방안을 제시한 송파구 의회. 이번 임시회는 오는 21일까지 의안 심사를 진행한 후 22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 이번 총선과 함께 서대문구 나선거구에선 구의원 보궐선거도 진행됐습니다.
이경선 전 서대문 구의원이 총선에 출마하며 생긴 빈자리를 두고 양당 후보가 겨뤘는데요. 그 결과 연희동 토박이 더불어민주당 김규진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조성엽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이경선 전 구의원의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구의원 자리. 서대문구 나선거구 보궐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김규진 후보와 국민의힘 오견중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김규진 후보의 승. 김 후보는 득표율 57.04%, 11,500여 표를 얻어 오견중 후보의 2,857표 차 14.09%포인트 차로 승리했습니다. 김 후보는 곧바로 당선증을 받고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비영리법인 꿈지락 네트워크 대표를 하며 교육제도 혁신에 이바지했고 특히 아동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정만 없었을 뿐 외부에서 일선 정치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터라 의정 활동에 대한 자신감도 큽니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이제 정치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지역을 위한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이번 투표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주민분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구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연희 맞길로 이어지는 굴다리 인근의 보행로를 개선해 교통약자, 유모차 등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어르신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며 시니어 일자리 확충 사업에도 매진할 생각입니다. 연희동 상권을 쭉 이어가는 이제 연희만로의 보행로를 개선하는 공약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연희동으로 오는 유동인구들이 이제 끊김없이 쭉 그 상권을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주민들이 산책로를 원활하게 이용하셔서 유모차 끌기도 좋고. 월 2회 주민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겠다는 김규진 의원. 더불어 의정 활동에선 여야 갈등 없이 오로지 주민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김규진 의원의 가세로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된 가운데 6월에 있을 의장단 선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노후주택 밀집 지역인 성북구 정릉 38구역이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에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정릉동 일대 자연경관지구 높이 규제를 완화해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북구 정릉동 898의 16번지 일대, 정릉 38구역입니다. 구릉지로 산비탈을 따라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여름이면 산사태와 침수 걱정을, 겨울이면 보행 등 이동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쪽에 좀 겨울에는 눈을 좀 많이 해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으로 이제 또 그 불어와도 2개 사가지고 해드려. 네. 서울시가 2024년 제2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정릉동 일대를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그간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재개발 사업에 난항을 겪어온 성북구 정릉동 일대. 시는 정릉동에 대한 자연경관지구 높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관지구 높이 규제 시범 대상지로 정릉동을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층수 제한을 약간 좀 풀었어요. 완화를 했어요. 시에서 정책을 그렇게 끌고 나가겠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이제. 서울시는 올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및 신통기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용산역을 나오면 만날 수 있는 전면부 광장이 녹색 정원으로 꾸며졌습니다. 이 광장은 개발 예정 지역이라 그동안 특별한 개발 없이 여러 용도로 사용됐는데요. 이번엔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매력 정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용산역 전면 광장. 신분당선 조성과 지하광장 연계 개발 등이 예정돼 있어 오랜 시간 광장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임시선별 진료소가 설치돼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기도 했던 곳. 용산역 앞 광장이 용산 매력정원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정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과 민관학 봉사단체 등 300여 명이 나선 것. 대통령 집무실도 옮겨오고 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중심지의 역할을, 교통의 중심지이고 또 향후에 변화될 개발의 중심지에 실제로 주민들께서 함께하는 그런 정원을 꾸민다는 의미에서도 사실은 의미가 큽니다. 5,700여 제곱미터 면적에 느티나무와 벚나무, 사계장미 등 5천여 주가 식재됐습니다. 특히 광장 일부에 조성된 기후동행 정원은 가정에서 버려지는 식물을 재활용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참여함으로 해서 조금은 더 기후가 또 좀 더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다음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도 손자 손녀들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맑은 세상이 됐으면,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용산구는 마을 정원사와 함께 약자를 위한 동행 가든과 빈집을 활용한 정원 등을 지역 곳곳에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성동구가 오는 7월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인지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17개 동주민센터를 기점으로 무료 인지 선별 검사와 치매 검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전문의 진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검진을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하는 동과 상관없이 동별 검진 일정에 따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각 동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틀간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